머신 터지는 거 아니야? 누가 분쇄도 이상하게 해놨네. 커피가 쉬어요. 쓰고 텁텁해.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분쇄도입니다. 한 박자가 맞아야 돼. 맞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잡고 할 수가 있어. 맞춰본 줄 맞아요? 너무 다른데? 저거만 맞출 줄 알아도 반은 성공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내용을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오늘은 분쇄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분쇄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카페에 가서 방문 세팅이나 원두 상담 같은 걸 도와드리다 보면은 분쇄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분들도 보시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돌리는 거 그게 분쇄도 아니에요? 그쵸. 현조님 좀 분쇄도에 대해서 아세요? 잘못 나오거나 뭐 이럴 때 저도 이제 몇 번 만져보긴 했어요. 할게요. 만져서 그게 랜덤으로. 랜덤으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번 현조님께서 랜덤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고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왜 저예요? 그래도 사장님이셨으니까. 지켜줘야지. 근데 저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잘해요. 저 이제. 1년 그래? 넘게 그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 뵀을 때는 진짜 좀 약간 여기까지 얘기하고. 근데 대부분 제 앞전에 그라인더 쓰신 분이 맞춰놓은 대로 저는 이제 랜덤으로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잘한다. 잘하죠. 여기까지는. 어머. 머신 터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 지금- 이 정도로 나온 적은 없어요. 혼자 지금 먹을 20초 때. 되는데 1g도 0.1g도 안 어떡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오케이, 40초에 5g. 근데 누가 분쇄도 이상하게 해놨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커피 추출하셨는데 추출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분쇄도죠, 분쇄도. 추출하는 루틴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쇄도를 신경 쓰지 않고 추출을 했어서 40초에 5g? 이거 저 놀리려고 일부러 분쇄도 이상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카페에서도 세팅을 다 해놓으셔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원두 양이나 이런 레시피를 바꾼 것도 아닌데 어떨 땐 시고 어떨 땐 텁텁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쇄도입니다. 그럼 이거 알면 저 랜덤으로 안 마셔도 되나요? 그럼요.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분쇄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절해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잡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왜요? 우리 현조님이 매일매일 랜덤 분쇄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은 이 척스라는 브랜드의 옐로우 블렌드 원두를 사용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매하시면은 권장 레시피라는 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척스 옐로우를 보시면은 원두양 19g, 추출량 38g, 추출 시간 26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원두 19g을 사용해서 38g을 뽑는데 26초가 걸린다 라는 말인 거죠. 이 척스 옐로우 브랜드로 커피를 내려보면서 세팅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로스터리나 이런 원두를 판매하는 곳에서 원두 구매해서 그 권장 레시피로 맞춰놔도 40초가 나오고 언제는 20초가 나오고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엄청 많죠. 날씨에 따라서도 많이 그랬고 중간에 텀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문이. 맞아. 한참 추출을 쉬고 나면은 또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 세팅을 머신에 해놔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이 시간초나 이 나오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변수 중에 사장님들이 제일 쉽게 그래도 케어할 수 있는 변수가 분쇄도 아닐까 싶긴 해요. 분쇄도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게 사장님들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서 이 영상 보시고서 따라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포터필터에 바스켓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동일한 원두를 담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한쪽에는 분쇄도가 굉장히 곱게 고운 커피 가루가 이렇게 분쇄되어서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한쪽은 굵은 커피를 이렇게 분쇄해서 담아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쇄도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물이 이 커피를 지나갈 때 얼만큼의 저항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분쇄도예요. 이 분쇄도라는 것이 저항을 결정하는 어떤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골목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럼 지나갈 때 어때요? 힘들죠. 그쵸?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고 느리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골목길에 사람이 텅텅 비었어. 달려. 그러니까 분쇄도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쇄도가 가늘어서 이 커피 입자가 많이 있으면은 물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저항도 많이 생기고, 반대로 분쇄도가 굵은 경우에는 커피 입자가 크기 때문에 물이 더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고 그 저항이 낮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세팅을 바꾸지 않고 일단 에스프레소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추출을 세팅을 하나도 안 하고 에스프레소를 뽑았는데 39초에
38g이 나왔어요. 13초가 더 길게 추출된 거잖아요. 일단은 이걸 한번 저희가 맛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물은 몇 그램 쓰신 거예요? 물은 지금 180g을 넣었어요. 뒤에 좀 텁텁함이 입에 좀 남는다고 해야 되나? 좀 써요. 지금부터는 이 분쇄도를 한번 세팅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 분쇄도를 직접 세팅해 보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아까 기준 레시피는 26초였었지만 지금 추출은 몇 초였어요? 39초. 13초나 길었으니까 이 시간초를 줄여보는 거죠. 분쇄도가 가늘면 느려지고 분쇄도가 굵으면 추출이 빨라지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그쵸. 더 빠르게 해야 되니까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해서 19초가 나왔던 걸 26초로 짧게 한번 추출을 해보는 거죠. 굵게라는 게 만약 숫자로 따지면은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장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라인더가 암핌이나 피오렌자또 이런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분쇄도 조절하는 것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분쇄도가 가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숫자가 커질수록 분쇄도가 굵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쵸. 화살표랑 코스 파인이 나와 있으니까 맞아.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초가 기준 했던 레시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분쇄도를 굵게 해서 추출을 좀 더 빨리 당기면 되는 거고, 짧게 나왔다 가늘게 해서 추출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저게 한 번에 맞추는 게 맞아. 생각보다 어떤 날은 쉽지 않고. 추출되는 양과 이 초까지 같이 보셔야 돼서 처음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초보자분들도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한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커피를 세팅하시려면 이제는 맛을 보시면서 커피를 세팅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맛으로 조금씩 세팅하실 수 있는 그 디테일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제 Y축과 X축. 이제 Y축은 강도, 어떤 맛이 느껴지는 그 세기, 그리고 이 시간은 추출되는 시간. 커피에는 보통 신맛, 단맛, 쓴맛 이 세 가지 맛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신맛이라는 건 보통 추출되는 시간 앞부분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맛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단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을 치고 나와서 다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쓴맛 이렇게 약하게 있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가 돼요. 맛을 봤는데 너무 커피가 셔요. 너무 산미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 앞부분 추출 시간이 좀 짧은 상황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신맛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추출 시간이 이쪽으로 더 길어져야 되잖아요.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해서 27초, 28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보는 거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맛을 잡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커피가 너무 쓰고 텁텁해. 그런 경우에는 분쇄도를 다시 굵게 만들어서 추출되는 시간이 앞부분에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조금 더 빨라져야 이 쓴맛보다는 뭔가 단맛이 더 느껴진다거나 그런 밸런스가 좋은 맛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권장 레시피를 했는데 모든 게 다 괜찮으면 괜찮은 거네요? 그쵸. 내가 느끼기에도 괜찮고 우리 카페 오시는 손님들이 느끼기에도 괜찮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그 레시피대로 추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머신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머신마다 세팅된 온도도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딱 권장 레시피대로 해도 조정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 내용까지 가려면 막 물의 온도나 압력이나 뭐 세세한 계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세세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 날씨에도 영향을 받죠. 커피가 굉장히 예민해. 그래도 어느 정도 딱 그 권장 레시피에 맞추면 기본은 가니까 딱 기준으로 저것만 맞출 줄 알아도 반은 성공이 아니고 현장에서 배우다 보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이해하는 기간이 맞아. 몸으로 그냥 박치기 해서 배우면 맞아. 급하게 어쨌든 매장 오픈하셔야 하거나 이럴 때는 꼭 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세미나 오셔야 돼요. 맞아. 모든 커피가 막 모든 수출 양상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커피 추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내용은 오프라인 세미나에 있어요. 잠깐만, 질문 있어요. 네. 그럼 커피가 밍밍하다는 건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커피가 밍밍하다는 건 커피의 성분이 추출이 잘 안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커피가 너무 짧게 추출된 거예요. 커피의 성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시간초가 안 지나간 거죠. 아메리카노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네. 맞아.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메리카노 똑같이 파는데 테이크아웃은 괜찮은데 매장에서 먹으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봤는데 컵 크기가 다르고 계량이 똑같이 안 돼가지고 맞아. 양이 다른 거죠. 근데
너무 안 잡힌다 싶으면 아메리카노 물량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쓰시는 잔의 크기라든지 담는 물의 양과 얼음의 양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쇄도를 다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그라인더는 업장에서 쓰는 그라인더가 아니어서 분쇄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좀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업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라인더 분쇄도 조절하는 곳에 숫자나 눈금이 엄청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한 번에 확 돌려버리시면은 커피 분쇄되는 입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분쇄도를 돌릴 때도 최대한 한 칸씩 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쇄도를 갑자기 너무 막 돌려버리시면은 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최대한 한 칸씩 돌려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에 분쇄도를 바꿨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샷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샷으로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래도 실수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첫 시도는 누구나,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가 있지 않을까.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처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그라인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챔버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전 분쇄도로 갈려진 원두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바꿨다고 해서 더 가는 분쇄도로 나온 커피들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분쇄됐던 가루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설정한 분쇄도로 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샷부터 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카페 할 때 분명히 그 챔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막 손님이 몰려. 근데 세팅이 틀어졌어. 그 분쇄도를 일단 막 어떻게 해봤어. 그리고 냈다 뽑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까먹지 말고 침착하게 챔버를 비우시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적용하면은 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은 분쇄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분쇄도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추출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나왔네? 그럼 분쇄도에만 집중해서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추출 시간을 좀 더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그 한 가지 변수만 고려해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할 수가 있나요? 이 능력자가 돼서 좀 감이 많이 잡히면은 대충 그 감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무수히 많은 실패와 무수히 많은 에스프레소를 먹어봐야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일 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신기한 게 저 커피 내리기 전에 성일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될까 하는데 또 돼요. 잘 나와. 아까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 은근 잘 맞더라고요. 저 막 던진 한 번도 없어. 아니 저 맨날 물어보시면 정말 고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능력자 하시니까 가능한 막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 세팅도 하다 보면 이제 카페만 매일 아침 하잖아요. 그것도 점점 뭔가 체득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나름 쌓여서 맞아. 이게 시간이 좀 줄어요. 이게 1년이 지나면 한두 번 안에 맞는다거나 아침마다 해요 원래? 그 기본은 그런데 잘 못해. 하루에 두세 번 하는 업장들도 있죠. 진짜 초보 사장님들은 아침에 한 번만 하셔도 커피의 맛을 쭉 일관성 있게 맛있게 뽑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하시는 카페는 없겠죠? 놀랍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처음에 카페 오픈하실 때 했던 그 세팅 그대로 그냥 쭉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커피의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어쨌든 카페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장사의 일환으로 당연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걸 이렇게 딥하게 안 보시고도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니까 장사를 잘하시는 것과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맛있는 맛있는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좀 더 일관적이게 평소에 단 걸로 되게 맛있게 즐기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커피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 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이 분쇄도를 하루에 한 번씩은 조정하셔서 일관성 있는 맛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내용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우리가 원래 기준으로 했던 그 레시피대로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19g 원두를 써서 38g 뽑는데 39초가 걸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26초가 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굵게. 그쵸. 번외로 아까 우리가 잠깐 디게싱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디게싱이 그 기간에 맞추면 너무 좋겠지만 업장에서 사실 그 디게싱 기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 지금 우리도
어제 로스팅된 원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가 많은 상태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세팅을 맞춰놔도 추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값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약간의 꿀팁은 디게싱이 덜 된 원두를 사용하신다. 분쇄하고 조금 이렇게 쳐가면서 상온에서 가스들이 날아가게끔 만들어주면 좋아요. 잠깐 추출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게 효과가 꽤 있습니다. 커피 기다리고 있으니까 카페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보다 추출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진 에스프레소로 한번 아메리카노를 먹어볼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색이 좀 더 밝아졌죠. 우와 이제 약간 향긋함이 더 느껴져요. 아, 지금 너무 단데? 맛있는데? 너무 달콤해 지금. 아까는 이런 밝은 향이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느꼈어. 이거 같은 원두 맞아요? 그럼 같은 원두 한 거예요, 같은 원두. 너무 다른데? 맞아, 이거야. 저기 또 에티오피아 원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향긋함도 있으면서 향긋함이 없었어 아까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만큼 추출 시간이 길었던 거죠. 추출 시간이 길면 그 그래프에서 어떻게 됐어요? 쓴맛이 더 많이 났어. 그쵸. 근데 그걸 우리는 좀 더 가운데로 끌고 온 거죠. 디게싱이 좀 덜 됐는데도 맛있다. 이 정도면 그 10,000원대 완전 까맣게 로스팅되지 않은 거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보통의 저렴한 원두들은 원두 자체를 로스팅하면서 되게 태우거든요. 태워서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안 좋은 맛들을 덮어버리려고. 근데 얘는 생두 자체도 되게 괜찮은 생두고 맛이 좋아가지고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생두 자체도 너무 맛이 괜찮고 좋은 생두여서 태우지 않아도 이 커피의 맛이 굉장히 맛있게 추출이 되는 거죠. 1kg인데 10,000원대라는 거예요? 1kg에 19,900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쇄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 레시피를 잡는 겁니다. 권장 레시피를 주는데 그 레시피 한번 우리가 기준을 잡아본다. 두 번째로는 분쇄도라는 거는 그 저항에 대한 것들을 시간으로 맞춰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맞췄으면은 먹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쇄도를 변경할 때에는 한 칸씩 한 번에 확확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칸씩 바꾸는 거고, 또 분쇄도를 바꿨다. 원두를 한번 비워주고 두 번째 원두부터 분쇄해서 사용을 하셔라. 많은 변수가 있지만 한 가지에 집중해서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되셨죠?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초보 사장님들도 에스프레소를 잘 추출하셔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맛있는 커피를 파셨으면 좋겠어요. 저 내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 이 배운 걸 토대로 내일 다시 추출을 해볼게요. 내일 한번 추출해서 이제는 40초에 5g이 나오는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픈 준비하시는 초보 사장님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터리에서 기준 그 시간과 뭐 레시피를 줘도 그걸 맞출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이 영상 보시면은 분쇄도를 어디로 가야겠다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은 좀 더 쉽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주님한테 질문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저요? 원두를 19g 넣어서 38g을 추출했어. 근데 40초가 나왔네? 근데 우리의 기준초는 아까 몇 초였어요? 26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분쇄도를 굵게 해서 조금 더 추출 시간을 앞당겨야 돼. 그쵸. 맞아요. 그렇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5g 없다. 더 이상 40초에 5g 추출은 없다. 내일 진짜 내일 추출해볼게요. 오케이. 내일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아무도 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분쇄도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첫 번째 거 실패해가지고 아, 이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지금. 살짝만. 실패인가?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할까요? 수업 한 번 더 들으시고, 세미나 오시고,